최경영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에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고는 미국 정부가 11일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문제 등을 다룰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를 해서 지금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네. 미국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이 ICBM급인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년 만이고 이 당시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통해서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음에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는데 동참하지 않으면서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이 앞장서서 이렇게 북한 관련 논의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건 어느 정도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이게 겉으로 보면요, 사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실상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관련 논의를 백악관이 막아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유럽 이사국들이 요구했던 10일 인권 문제 회의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미국이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막은 다음에 다른 회의로 시선을 돌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피해서 외교의 문을 어느 정도는 열어놓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도 이 미국 내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기도 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계속 유화적인 태도만 보이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지금 본인이 탄핵 국면 속에서 북한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고요. 네네. 또 그렇다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름 합리적이고 좀 파장이 커 보이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양자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제재 이행을 강조한 미국과 달리 러시아 측은 늘 그랬듯 북미 대화를 촉진할 의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만 요구할 게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 또 제재 해제 등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보리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제재한 채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절차적 압박 행위는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압박을 하는 양상이 되풀이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공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 소추안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제럴드 레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작성한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9장짜리 탄핵안은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인 반역죄와 뇌물죄, 중대범죄, 비행 중에서 중대범죄와 비행 2가지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토록 압박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금을 지렛대로 악용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 관리들에게 청문회 출석 불응을 지시하는 등 의회 방해 행위도 저지른 혐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죄 조항이 빠졌고요. 네. 사법방해 혐의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 소추안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표결한 뒤에 크리스마스 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가 사실 탄핵의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이 그렇죠.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보면 보수 성향이 강해진 지역구에서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과도하게 압박하는 데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는 데다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파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 수사 결과를 담은 뮬러 리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만들면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거기다 적시를 할 경우에는 사실 법률 해석의 문제 또 판례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더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인 이 혐의만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이 탄핵안에 적시된 혐의가 범죄조차 아니다. 탄핵을 당할 사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뭐 하원이야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에는 상원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 거니까요. 상황을 그렇죠. 계속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일로 예정된 미국의 이 대중국 추가 관세에 대한 유예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합의가 타결이 된다면 15일부터 1,6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7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15%의 관세가 철회될 예정이었지만 이 현재로서는 15일 전에 이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건데요. 네. 뉴욕타임즈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는 관세 보류 또는 강행 카드가 나란히 들어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연기하는 대신 추후 협상 기한을 못 박는 중재안과 이 대중 관세를 오히려 50% 이상으로 높이는 강경안 등이 포함된 문건이 백악관 내부에 돌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중 협상 타결 임박의 신호로 보인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런홍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역 합의가 최대한 빨리 달성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서 이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속내는 이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 정부가 미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이란 외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여행 경보에서 이란 시민, 특히 엘리트와 과학자들은 미국 여행을 진지하게 피하기를 바란다며 과학 컨퍼런스 참가나 초청을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인, 특히 이란 엘리트에 대한 미국의 잔인하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거론한 뒤에 매우 비인간적인 상황에서의 자의적이고 오랜 구금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지난 7일 미국과 이란 양국이 각자가 억류했던 상대국 학자 한 명씩을 막교환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의 생명과학자 마수드 솔레이마니를 그리고 또 이란 측에선 간첩 혐의로 체포된 중국계 미국인 왕시회를 서로 넘겨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억류한 미국인들을 사실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해도 미국의 자국민이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네.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과 이란에 억류돼 있는 상대국 인사들이 꽤 또 많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수십 명의 이란인이 지금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가 돼 있는데 이 제재 위반 혐의라는 게 결국 미국이 제재 위반이다라고 하면 제재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는
또 스파이 혐의로 10년형을 받은 군 전역자인 마이클 화이트, 또 역시 10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 미국과 영국 국적의 이란인 모라드 타바즈, 또 83세의 미국과 이란 국적자인 바케르 나마지와 또 아들인 시아마크 나마지 부자가 억류돼 있어서 미국이 계속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편에서는 양국이 이렇게 수감대 교환을 전격적으로 하재하면서 긴장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기대도 있지만 이란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 문제 이외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에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네, 그렇군요. 다음은 저희 세만시에서도 자주 다루는 환경 문제입니다. 뭐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북극 빙하가 녹고 있는 이 가속도가 더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해양대기청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2개월 동안 북극의 평균 기온이 1981년부터 2010년 사이의 평균보다 섭씨 1.9도나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북극의 기온은 2015년부터 2016년 같은 기간에 이어서 측정이 시작된 1900년 이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된 건데 네. 위성으로 관측한 결과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름이 끝나는 9월에 측정된 북극 해빙의 면적이 2007년과 2016년 이 두 해와 같은 41년 만에 최소 면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성된 지 1년 정도의 얇고 깨지기 쉬운 얼음이 전체 북극 얼음의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뭐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북극 빙하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워낙 우리랑 먼 곳의 이야기라서 사실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런 부분은 잘 안 와닿거든요. 네, 이 해빙 면적이 축소되고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은 사실 북극 생태계와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북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가 2배 정도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상학자들은 이 가설을 북극 증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개나 고래를 사냥하고 사는 원주민들은 해빙 축소로 점점 고립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용해왔던 눈 위의 차량이라든지 또는 배를 쓰는데 차질을 겪고 있고요. 또 BBC에 따르면 50개 국제기구의 극지과학자 89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26년간 위성 관측을 분석한 결과 그린란드의 경우 현재 1990년에 비해 7배 빠른 속도로 얼음이 녹고 있어서 전 세계 해수면이 매년 0.7mm씩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은 이 그린란드의 얼음이 모두 녹아 바다로 흘러든다면 지구 해수면이 7.4m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지구촌에 600만 명씩이 홍수를 맞게 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